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 한국 총괄 대표 장인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지난 8년간 베스핀 글로벌이 걸어온 발자취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베스핀 글로벌의 대표 사스 제품인 옵스나우 360의 새로운 모습과 크라우드가 갖춰야 하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인 크라우드 통합 보안 관리 플랫폼인 옵스나우 360 시큐리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지만 크라우드는 작년보다 더 빠른 기세로 더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같은 해는 올해 전 세계 퍼블릭 크라우드 시장 규모를 6천억 달러, 약 7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경제 악화가 점쳐지는 시기에 나온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크라우드 시장은 무려 20% 넘게 성장합니다. 국내 퍼블릭 크라우드 시장 역시 향후 5년간 연평균 15.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크라우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라우드는 민첩하고 유연하고 또 효율적이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크라우드는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도구이자 방안입니다. 아직은 크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생존을 위해 크라우드를 선택해야 하고, 이미 크라우드를 쓰고 있는 기업이라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크라우드를 더 잘 쓰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베스핀 글로벌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크라우드 파트너라 확신합니다. 오늘 베스핀 글로벌은 8년간 쌓아온 크라우드 운영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스 제품 옵스나우 360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크라우드 보안을 설명드리고, 크라우드 보안 위협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옵스나우 360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과 기관이 누구보다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크라우드를 사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약 4천여 곳의 국내 및 글로벌 고객이 베스핀 글로벌의 크라우드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800여 명에 달하는 베스핀 글로벌 코리아 임직원은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핀 글로벌은 부산에 베스핀 글로벌 테크센터를 설립하여 인재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크라우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채용, 연계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기업 가치는 Run to Share, 배우고 실행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크라우드의 철학과 상통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혁신이 곧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스핀 글로벌은 더 치열하게 배우고 빠르게 실행하며 더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 멀리, 더
더 높이 뛰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도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베스핀 글로벌의 클라우드의 미래, 지금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이 클라우드 관리의 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이름 자체가, 베스핀이라는 이름 자체가 스타워즈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온 제국의 역습, Empire Strikes Back에 보시면은 거의 모든 중요한 장면들이 클라우드 시티라는 곳에서 일어나고요. 클라우드 시티가 있는 행성이 바로 베스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 전에 저희 공동 창업자들과 저와 이제 회사를 시작할 때 회사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한 70년대 초반생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1970년 태어났는데 저희 어렸을 때 아마 저희의 머릿속 구조를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어떤 문화적 요소가 이 스타워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걸 기억하고 이제 베스핀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또 베스핀 글로벌, 우리는 항상 글로벌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좀 시작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베스핀 글로벌인데요. 요번에 요번에 저희가 이제 요즘에 제너레이티브 AI가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조금 더 뭔가 어둡고 좀 분위기가 더 이렇게 엄숙한 좀 그런 걸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주 전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제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디즈니랜드에 가서 거기 디즈니랜드에 있는 스타워즈 꾸며놓은데 보시는 게 지금 밀레니엄 팔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커스튬을 구입해서 좀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확실히 그쪽에는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그냥 이 커스튬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갖다 조금 더 설명을 발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2015년 12월 달에 생긴 회사고요. 생길 때부터 고객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을 도와주는 회사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쓰는 걸 도와주는 회사, 그게 바로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자동화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회사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5년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비전이었고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쌓아온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즘에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다, 데이터는 돈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베스핀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인데, 근데 우리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고 하면 바로 클라우드 관리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렇죠? 클라우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는 초고대 회사들이 만드는 이런 인프라고요. 또 그것을 고객들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이제 MSP 기업이 있고요. 그 중간 단계에 생기는 수많은 관리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회사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멀티 클라우드 운영 기업 MSP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제 클라우드 하나만 파트너십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으셨죠. 지금은 당연히 그때는 클라우드에 대한 의구심뿐만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는 더더욱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이제 대세가 된 거고요. 그리고 국내외 수많은 가장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부터 운영, 관리, 개발, 특히 요즘에 보안, 각 분야 전문가가
실행 경험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초기에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에 사건이 났을 때 저희가 그것을 개발과 운영을 불과 그냥 2주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었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클라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황을 보시면 지금 한국에 한 800명,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0명, 전 세계 4,000개 고객사가 같이 클라우드 클라우드 도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벌써 9개 국에 진출해 나가 있습니다. 그 9개 국에서 14개 오피스를 통해서 한국, 미국, 그 다음에 UAE,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사우디 여기에 진출해서 지금 사업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국영 기업들, 유니콘들,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규모의 고객들이 있고요. 이 많은 고객들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리, 그리고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관리, 이러한 데이터가 다 우리가 만든 그 소프트웨어인 옵스나우에 모이고 있고, 이번에 새로 태어나게 되는 옵스나우 360에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챗GPT, 뭐 Generative AI, 아니면 초고대 그 AI 모델 등등, 언어 모델,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5, 6년 동안 AI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우리가 AI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챗GPT가 나오면서 오픈 AI가 챗GPT를 출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도와준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공상 영화, 과학 영화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대죠. 그래서 AI가 우리 개인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투입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리 산업에도 AI가 엄청난 역할을 할 텐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AI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더스트리, 그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에스핀 글로벌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는 클라우드 관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거기에 이제 옵스나 360이 출시되면서 AI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CMAS의 세상이 생기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는 클라우드 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수작업을,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수작업을 하면서 그냥 그것이 그냥 ether, 그냥 공기에 퍼뜨려지고 그냥 머릿속에 남고 가슴속에 남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데이터를 계속 옵스나우라는 소프트웨어에다가 계속 더해갔습니다. 매일매일. 지난 7년 동안. 거기다가 옵스나우 360이 출시되면서 AI가 덧붙여지면서 CMAS,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애저 서비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애저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대단한 것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애저 코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거를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IT 혁신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어떻게 보면은 frontier인 클라우드 관리, 클라우드 관리로 인프라가 애저 코드가 된 것처럼 클라우드 관리도 애저 코드로 가야 되는데, 애저 코드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고, 저희는 그래서 옵스나 360을 개발하고 출시하게 된 것이고, 옵스나 360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CMAS, Cloud Management as a Service라는 SaaS 소프트웨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많은 이제 벌써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 옵스나 360, 그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SK KB 카드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인텔, AMD, 그 다음에 UAE의 에드나, 각각 분야의 그 넘버 원을 달리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쑥쑥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요번에 12월 달에 발표된 저희가 UAE의 가장 큰 그 통신 회사인 EN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같이 JV도 만들고,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 시장을 같이 공략하기로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은 예전부터 진출해 가 있었고, 일본의 지젠을 통해서 가고 있고, 지금 저의 가장 큰 그 해외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가능하게 한 건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갖고 있는 비전과 또 그것을 시행하는 많은 우리 배수분들, 임직원분들, 또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저희 투자자 리스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또 각 분야의 리딩 투자 VC나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우토스 벤처스라든지 스테이크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프리미어 파트너스, DY 홀딩스, 또 한국의 넘버원 통신 기업인 SKT, 그다음에 중국의 넘버원 VC인 레전 캐피탈, 그다음에 아부다비 정부, 그다음에 UAE의 70조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EN 엔터프라이즈, EN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누적 투자 금액이 3,570억이었습니다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투자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왜 했고 이들이 이러한 대단한 기업들이 왜 베스핀 글로벌에다 투자를 했느냐.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제 MSP 사업을 보면은 굉장히 뭐 저가 경쟁이라든지 출혈 경쟁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겠냐, 무슨 대기업 SIG 들어오는데 이러한 신생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하겠냐, 이런 모습만 보이시거든요. 이게 한국 마켓만 보시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항상 글로벌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의 원천 기술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들이 믿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미래를 보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럼 저희가 더 실현을 해 나갈 것이냐를 보시면은 저희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의 핵심 가치는 learn to share,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실행을 하고 그것을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유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공유는 물론 이런 데 나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큐멘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해서 많은 분들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작업을 통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나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고객들한테 제공해드린다든지 그거보다 더 나가서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와 하는 방식을 제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관리 기업입니다. 고객들이 기업 고객들의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을 도와주는 클라우드 관리 기업입니다. 베스핀 글로벌. 근데 저희는 앞으로 그것을 그냥 이러한 수작업만 통해서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머신이 기계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계가 바로 CMaaS,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에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리 SaaS인 거죠. 그래서 항상 베스핀 글로벌을 말씀을 하실 때 여태까지는 클라우드 MSP 기업, 베스핀 글로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베스핀 글로벌 그러면은 클라우드 관리 SaaS 기업, 옵스나우 360을 만드는 기업, 이런 식으로 점점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스타워즈 영화 보시면 이 제다이 마스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클라우드 엔지니어 분들이 다 제다이 마스터십니다. 클라우드 마스터신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각각 항상 옆에 R2D2 같은 로봇이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관리를 위해서 우리 클라우드 엔지니어들, 클라우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마스터 분들이 계시는 거고 또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R2D2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옵스나우 360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AI 기계라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옵스나우 360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기에 집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옵스나우 고객사가 벌써 2,3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옵스나우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비용이 한국에서만 6천억이 넘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 클라우드 시장의 30%를 책임지는 클라우드 관리거든요. 벌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 가장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벌써 옵스나우를 통해서 자기들의 클라우드 관리를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옵스나우 360이 새로 출시되면서 어떤 게 제일 많이 틀려지냐를 보시면은 이러한 많은 기능들이 집합된 하나의 플랫폼으로 간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AI 엔진이 정착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GPT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관리 포인트의 자동화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헬프나우라는 모듈이 대화형 AI 서비스를 통해서 그 클라우드 관리 포인트에 대한 거를 다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것을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경쟁력인데요. 클라우드 관리에 관한 데이터셋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베스핀 글로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계속 하나의 소프트웨어에다 담아온 회사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리의 미래는 그냥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 툴을 써서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저희는 옵스나 360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7년까지 전 세계 클라우드 사용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한국의 30%까지를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목표는 27년까지 전 세계 클라우드 사용량이 한 1200조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30%, 360조를 옵스나 360이 관리할 것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1200조라는 것은 굉장히 과소평가된, 과소예상된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챗GPT가 나오면서 오픈 AI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조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AI 모델을 더 큰 거를 갖고 있고 더 잘하고 있는 회사는 구글이죠.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구글이 어떠한 또 무기를 갖고 나올까? 그러면은 아마존 AWS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국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또 전 세계 알리바바, 이제 또다시 하나의 이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막 클라우드 갖고 막 사람들이 막 전쟁을 했듯이 이제는 AI를 전쟁을 하는데, 근데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것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오픈 AI에다가 100조를 투자하면서 결국은 그 100조가 어디에 들어가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애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오픈 AI가 개발한 GPT 엔진을 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애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와 AI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기업 고객들이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클라우드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AI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거 걱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AI를 쓰시려면 무조건 클라우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클라우드 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거는 앞으로도 커질 거다. 물론 거시적인 경제 면에서 2023년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큰 한 5년 정도의 호라이즌을 보고 시작한다면은 이 클라우드는 점점 커질 것이고 거기에 AI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클라우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옵스나 360을 해서 저희가 30%를 저희 마켓시어로 가져갈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회사가 이 한국에서 태어날 수 있다. 특히 IT 기업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저희들 이제 벌써 나가 있는 기업 그 나라들 플러스 유럽과 남미의 진출을 남기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그 UAE에서 EN으로부터 투자 유치한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1,400억 그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그 기존에 저희가 오퍼레이션 하는 것을 위한 그 투자 금액이고요. 그거 플러스 이제 M&A를 위해서 지금 2,000억의 추가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M&A 타겟을 정하고 이제 M&A를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M&A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클라우드 관리는 CMAS를 통해서 해야 된다. 클라우드 관리는 SaaS2를 통해서 해야 된다. 클라우드 관리는 자동화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 플랫폼인 옵스나 360의 기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계속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야 될지 국내 두 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4년에 상장을 목표로 지금 부인하게 준비를 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오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글로벌 넘버원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졌고 뭐 다들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플랫폼은 그냥 이런 B2C나 아니면 다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패셔너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익사이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리, 이 클라우드 관리의 넘버원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옵스나우 360이 대변하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미래,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자면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대한민국 IT가 어떻게 보면은 SI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이고 그냥 한번 이게 SI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이게 SI 비즈니스 모델의 아쉬운 점은 한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그 SI를 수행한 회사가 뭔가 더 사업을 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IT 업계의 가장 꽃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 보시면 미국의 IT 업계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에서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분야의 넘버원 소프트웨어가 나온 적이 있느냐? 아마 마이더스 IT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회사들이 한 100개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 중에 적어도 클라우드 관리 영역에서는 저희가 넘버원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포부입니다. 지난 8년간의 모든 노하우들을 좀 더 클라우드를 더 잘 쓸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옵스나우 360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그것들은 저희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부 피처들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런칭하고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2.5개월입니다. 2.5년 전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었을까요? 바로 방금 전에 이한희 대표가 얘기했던 챗GPT는 이 기간을 단 5일 만에 10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챗GPT는 단순히 재미를 떠나서 여기에 숨어있는 철학과 사상과 기술 전략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챗GPT는 그 이면에 굉장히 큰 거대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4개 변수가 5,000억 개 이르는 거대 언어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느냐. 이 데이터는 당연히 클라우드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을 했던 AWS의 최대 컨퍼런스에 가서 보게 되면 AWS도 이 폭증하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SaaS 플랫폼의 전략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언급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끝났던 AWS 2020 행사를 보게 되면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가 끝나게 되죠. 과거에 AWS가 이아스, 파스를 진행했다고 치면 데이터의 저장, 분석, 활용까지에 대한 산업 전반의 모든 플랫폼까지를 버티컬하게 산업으로 최적화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 대한 기술 전략을 AWS는 발표를 했고요. 사스까지 AWS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터넷 서점의 물류 혁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SCM 플랫폼을 사스로 발표하게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얻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클라우드는 조금 더 성숙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하게 진화해야 되고 더 산업에 특화된 영역들로 뭉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것들이 바로 버티컬 산업별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모든 제조업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 많은 워크로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성숙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전략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절실하게 필요한 타이밍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전 영역에 대한 자동화, 효율화를 통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화두의 두 개는 비용 절감과 효율화,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이 클라우드 전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 매니지먼트는 각 시대별로 클라우드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핵심 전략을 바꿔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의 초창기 10년 전에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에 포커스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과 어세스먼트 위주였다고 치면 클라우드의 계정이 많아지고 다양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 나오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가져야 될 핵심 전략은 오히려 비용 절감을 하지 않고 했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피놉스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뤘다 하더라도 고도화된 보안 사고들로 인해서 일순간에 제로가 되는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시큐리티에 대한 전략이 당연히 클라우드 운영 관리에 녹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든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것들을 모두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에 대한 전 영역을 이렇게 7가지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플랫폼들이 가져야 될 피처들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원에 대한 초기 할당부터 소스에 대한 배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셋과 코스트 관점의 관리, 모니터링, 이 전반의 모든 기능들이 클라우드 관리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옵스나우 360이 나타나게 된 바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옵스나우 360은 이 전 영역의 클라우드 전체 휠을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사스 제품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전 영역을 자동화하고 효율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스나우 360은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전 영역을 모두 다 수작업을 하는 것들을 전 자동화를 통해서 이뤄내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보안이 기본 습관에 깔려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 피처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동화와 보안, 그 다음에 확장성 측면으로 큰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동화 부분부터 볼까요? 자, 자동화 부분들은 지금까지 클라우드의 관리 영역으로 보지 않았던 데브옵스 기능을 저희가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할당부터 소스에 대한 배포까지를 데브옵스 제품인 데브OS를 가지고 저희가 붙어서 플랫폼으로 제공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셋과 코스트의 합리적이고 가버넌스 측면으로 봤을 때는 피놉스 기능으로 해서 저희 옵스나우 360의 플랫폼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스마트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통합 관리, 그리고 기술 지원에 대한 고도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클라우드 운영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옵스나우 360 전체 기능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데브옵스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브옵스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개발과 운영자들의 협업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와 문법으로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하나의 원스톱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소스의 초기에 자원을 할당하는 시점부터 개발 배포하는 전 과정을 다양한 클라우드의 리소스 환경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양한 CSP들을 대응할 수 있는 코드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이걸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카탈로그를 가지고 선진화된 아키텍처를 바로 디플로이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국적인 기술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보통 승인을 하고 사상인권자가 승인했을 경우에 소스에 반영이 되고 리소스에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데브옵스를 옵스나우 360에 플러그인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셋과 코스트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판단을 해서 이 순간에 내가 전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각각의 CSP의 상품별로 다 체킹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각 CSP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별로 사용하지 않는 자원이라든가 사이징에 맞지 않는 것들을 추천해 준다든가 또는 다양한 할인 모델들을 동시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비용에 대한 최적화 방안들을 계속해서 알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측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AI 기반으로 디텍션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AI 기반으로 이상 비용이 탐지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얼라스를 띄워줄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드립니다. 옵스나우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AI 관점에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지위가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얼라스를 띄워주고 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AI가 스레시홀드를 주어서 민감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또는 어떤 비용 관점에서 레인지를 주고 비용 관점에서의 레인지를 기반으로 한 얼라스를 주지 않고 정확한 사람의 메일 정보나 수신처 정보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의 통합관리 솔루션인 얼란나우나 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스나우 360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용 최적화 관점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미 800여 사이트나 2,300개의 전 세계 고객을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플랫폼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진 정책들, 비용을 전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미 사전에 프리디파인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보더라도 내 조직에 또는 내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하는 서비스에 지표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규정을 검사하고 피드백할 수 있게끔 강제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이벤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각각의 포인트 솔루션에서 벌써들은 장애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클라우드 관리 측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함정 메시지들도 굉장히 오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메시지를 각각의 솔루션으로 커버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운영자들이 굉장히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통합된 관리폼에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 수집한 데이터를 적정한 사람에게 피딩을 해줘야 되는데 적정한 사람에게 피딩해주는 방법들도 저희 AI 기반으로 체킹을 해서 일단 중복 메시지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라이트한 사람을 보내드립니다. 라이트한 사람이 예를 들어 부재중이거나 응답을 제때 주지 않으면 차상위 결재권자로 넘어가는 이런 워크플로우 기능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이런 정확한 메시지와 라이트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전화나 메시지나 메일과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하게 되고 카톡과 같은 SNS 메시지나 그 다음에 협업 툴인 잔디나 슬랙을 통해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면 클라우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벤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스나우 360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강조할 만한 부분들은 바로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술 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오거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저한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AI 엔진을 탑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지능형으로 기술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성과 문자로 오는 채팅 메시지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다양한 AI 엔진 모델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저희 노코드 기반의 플랫폼 스튜디오에서 워크플로우를 처리를 하고 이것들을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응답을 줌으로써 지능형 기술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관련된 채팅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술 지원을 해드릴 거고 그런 것들은 잠시 뒤에 시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관한 모든 질문들을 여기에 학습시켜가지고
데브옵스 이런 분들이 각각의 플랫폼으로 운영이 됐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처럼 각 영역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보실 수 있게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영역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젯을 사용한 위젯 인터페이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화면에서 보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젯은 좌우로 이렇게 이동도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에 코스트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에 발생된 코스트를 일단 보여주고요. 상세 현황을 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코스트의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CSP별로 어느 정도의 비용 추이를 그리는지 계정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실시간 클라우드 사용량 정보를 기반으로 한 AI가 판단을 해서 이상 비용이 있는 것들을 탐지된다고 했었죠. 이상 비용 탐지 기능도 동작을 하고 있고요. 2건 정도가 있고 한번 클릭해보면 상세적으로 이상 비용 탐지가 어떤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 사용량 대비 아까 전에 레인지를 주면서 벗어난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사항들을 클릭해보고 체킹해보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화면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다음은 거버넌스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수화된 거버넌스 대시보드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35점이에요. 미준수된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자,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했던 여러 가지 지수들 중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줍니다. 자, 이런 점수들은 조직별로, 어플리케이션별로 정확하게 비용 점수, 이런 측정한 수치들을 말씀해 드리고 이것들은 CSP의 상품별로도 볼 수 있고요. CSP의 비전별로도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마련해 드리고요. 이렇게 지표는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피드백할 수 있게끔 주면서 비용을 계속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하단에 보면 데브O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OS는 관리 협업 툴, 개발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첫 화면에는 관련된 미터링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데브OS 클릭을 해보시면 자, 데브OS는 개발자가 얼마나 배포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지 자원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좌 통계나 저런 데서는 오늘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자원들을 배포를 하고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프로비저닝 카탈로그를 클릭해서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아키텍처를 뭔가 구현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게는 수주에서 한두 달까지 걸릴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웬만한 CSP들과 이런 로컬 CSP들에 대한 모든 선진 아키텍처들을 사전에 사스에 만들어 놨어요. 최근 많이 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쿠버네티스 기반의 아키텍처라든가 3T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이미 각각의 CSP에 맞게 만들어 놨고요. 이걸 카탈로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릭을 해서 간단하게 애저의 3T 아키텍처 한번 순식간 자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만들어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조직에서의 네이밍 룰과 그 다음에 사이징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몇 개의 정보만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자원이 만들어집니다. 그간 수주에 걸쳐서 했던 것들이 바로 수분 내에 개발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원들은 하이어리컬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 할 텐데 토폴로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원 구조도가 도대체 이 복잡한 클라우드 리소스 내에서 어떻게 구성된 거야? 라고 보게 되면 클릭해서 보게 되면 자, 하나를 클릭해서 볼까요? AWS에 구현된 3T 아키텍처인 것 같아요. 왜?